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눈은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진시가 13조 원에 달하는 기업 유치 성공에 힘입어 인구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진시는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통해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주요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서산 가로림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충남 지역에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으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충남 지역에는 눈이 얼마나 왔나요? 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7일 아침 9시 기준 적설량은 공주 계룡산이 22.9cm로 가장 많았고 천안과 당진이 각각 11.7cm, 10.7cm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양 등 충남 일부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당진과 태안 서산이 영하 6도에 머물렀고 홍성은 영하 5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도로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관련 사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종일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지난 6일 저녁 8시쯤 익산 평택고속도로 예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 서산 인지면에서는 폭설로 차량 운행이 어렵다는 운전자 신고가 접수돼 긴급 제설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7일 아침 8시 30분쯤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동승자 1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충남 서산 앞바다도 얼어붙었는데요. 지난 6일 서산 중앙리 가로림만 앞바다 일부가 얼어 정박했던 배들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충남 가로림만 일부와 천수만 지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 전망인가요? 네, 7일 저녁쯤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칠 전망인데요. 하지만 충남 서해안 지역은 토요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내륙 지역은 5에서 10cm, 충남 서해안 지역은 15cm 이상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7일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릴 전망이니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민선 8기 4년차를 맞아 지자체마다 공약 이행과 추진해온 정책의 마무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자체 대부분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당진시가 13조 원에 달하는 기업 유치 성공과 더불어 인구도 증가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당진시의 기업 유치 금액은 13조 8천억 원. 충남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2위인 지자체와 7조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은 70.9%로 전국 10단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 유치에 힘입어 지난 2023년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한 70% 이상 자치단체가 그런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지역이에요. 근데 당진은 거꾸로 인구가 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유치는 현재 13조 원을 했는데 사실상 실제 대기까지 하면 16조가 넘어요. 16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고 많죠.
기업 유치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진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 16,000여 명이 천안과 아산, 평택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과 의료 기반 확대에 나섰습니다. 자사고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이번 달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자사고 종합병원을 하는데 자사고 TF팀 또 종합병원 TF팀을 따로 꾸려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관심을 받는 호수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이번 달 용역을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도비도 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최근 민간사업 공모에 성공한 당진시는 다음 달 1조 8,5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하면 그 회사들하고 해서 같이 중기부의 특구 지정을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 없는 컨셉으로 저희들이 할 거예요. 당진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오성환 당진시장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헬로 이슈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성입니다. 정부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 접속을 막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 업무용 PC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 등은 중국 정부가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 주요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서산 가로림만을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최근 가로림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가로림만을 전남 여수와 고흥, 무안과 함께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서천과 고창,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가로림만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평가를 거쳐 내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학이 어렵다며 생존을 위해 장기적으로 통폐합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충남도 의회 기획경제위원 업무보고 중 이종화 의원이 대학 통폐합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먼저 전국에 도립대가 7곳이 있고 이 중 저희와 충북 도립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립대와 통폐합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경북 도립대는 국립안동대와 통합, 오는 3월 국립경국대라는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전남 도립대 역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목포대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굉장히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이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학령 인구가 현재는 39만 명이고 앞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해 위법 행위 8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6일부터 3주 동안 성수품 제조, 판매업소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등 위법 행위 8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소방서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태안 지역에서 모두 8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75% 감소한 수치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지난 2023년 대비 약 5% 감소한 8억 5천여만 원이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구조 출동 건수는 1,900여 건이며 구조 인원은 960여 명입니다. 한편 지난해 구조 활동으로 구조한 인원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966명입니다. 당진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나섭니다. 당진시는 오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과와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모두 45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궤양 제거 시 작업도구를 소독해 사용하고 의심 궤양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청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충남도는 7일 도청에서 제4기 충남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15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9세에서 39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운영한 제3기는 모두 59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 중 6건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예산군이 올해부터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예산군은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가구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늘린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최대 8,400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예산군 수도과에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11일부터 8일 동안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해경은 이 기간 조류 흐름이 강하고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갯벌과 방파제 등 해안가 활동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어르신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청양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뤄진 민원 안내 도우미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안내와 민원 서류 작성 보조, 민원 창구 안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원 안내 도움 서비스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청양군은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26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노래 연습장과 유흥업소, 학교 주변 분식점 등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여부와 불량식품 판매 여부, 판매시설 위생 관리 등입니다. 예산군은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의 주민등록과 농어병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